가끔 밤늦게 혼자 가게를 정리하다 보면 혹시 이 동네 사람이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미영이 맞지? 확신에 찬 순자의 질문에 딸이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미영이의 한마디에 순자의 눈에서 폭포처럼 눈물이 터져 나온다. 10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모녀가 서로를 끌어안는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새벽 5시 전통시장 입구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에서 김순자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큰 솥에서 뽀얗게 우러나오는 사골 국물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간을 맞춰봅니다. 어젯밤부터 끓인 뽀얀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구수한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새벽 5시네. 장사는 늘 제자리 걸음이구나.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국물 맛을 봅니다. 짠맛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순자에게는 이 국밥집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이 작은 가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김치를 썰고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순자의 살 그 자체였습니다. 가게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은 글씨가 바래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고 손때가 묻은 플라스틱 의자들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간장병과 고춧가루통도 오래되어 라벨이 다 떨어져 나갔지만 순자는 새 것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손님들이 앉았다 간 자리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며 오히려 애착을 느꼈습니다. 순자의 가슴 한편에는 늘 아픈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어머니 얼굴을 보곤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처지가 되었고 지난달 추석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사진으로만 봤을 뿐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손자가 벌써 7살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딸 미영이는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떠난 이후로는 아예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미영이가 집을 나간 것은 순자와의 크고 작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안정적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길 바랐지만 미영이는 자신만의 꿈을 좇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라며 울며 불며 집을 나섰던 미영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미영이 그 애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순자는 국물을 끓이면서도 자꾸만 딸 생각이 났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집을 나간 미영이가 벌써 30이 넘었을 텐데 정말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늦게 혼자 가게를 정리하다 보면 미영이가 어렸을 때 이 자리에서 숙제하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미영이가 어렸을 때 이 자리에서 숙제하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특히 겨울밤이면 미영이가 추위에 떨며 어디선가 힘들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 일하는 택시기사 김판수였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이 가게를 찾아온 단골 손님으로 순자에게는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판수도 혼자 사는 몸이라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사이였습니다. 아줌마,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젯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판수 씨도 고생이 많으세요. 택시 일이 요즘 어때요? 순자는 능숙하게 밥을 그릇에 담고 뜨거운 국물을 가득 부어내어 놓았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듬뿍 담아 함께 상에 올렸습니다. 판수는 맛있게 국밥을 먹으며 간간히 시장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순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시장에 손님이 많이 줄었다던데 정말인가요? 김씨네 반찬 가게도 문 닫았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요. 우리 같은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순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문을 닫는 가게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예 시장 근처에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터전이었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시장 상인회장인 박상호가 들어왔습니다. 58살의 상호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젊은 시절부터 이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해온 사람으로 몇 년 전부터 상인회장을 맡아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순자 씨, 어제 상인회 모임에 왜 안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안건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바빠서 못 나갔어요. 저녁 장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데요? 상호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시장을 대형마트 못지않은 현대적인 쇼핑몰로 바꾸자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상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가며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중앙 냉난방 시설을 넣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고 성공 사례들의 사진도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의 시장 사진들이 오히려 차갑고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장터는 사람 냄새가 나야지 쇼핑몰이 무슨 소용이람. 이런 걸로 바뀌면 우리가 지켜온 정이 다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순자 씨.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할 가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요. 순자 씨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상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상인회장으로서 매월 줄어드는 매출 보고서를 받아보며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변한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 시장에는 사람들의 삶과 정성이 녹아 있어요. 이곳에서 20년을 버텨온 순자에게 시장의 모든 구석구석은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 자리에 국밥집을 열었던 날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게 한편에서 숙제하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이 낡은 시장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단호한 말에 상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상우가 떠나고 난 후 순자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끓고 있는 국물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미영이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모든 걸 엄마 뜻대로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순자는 딸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결혼만이 딸의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영이도 변화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자신은 왜 시장의 변화는 그토록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붐볐는데 오늘은 테이블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젊은 여성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순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국밥을 내어놓으면서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눈매와 코 모양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혹시 이 동네 사람이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순자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김치를 먼저 한 젓가락 먹고 국물을 살짝 불어서 마시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미영이 맞지?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여성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의 눈에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딸이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며 살았니? 왜 연락도 안 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요, 엄마.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순자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딸의 모습은 순자가 기억하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니? 결혼은 했고,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 부산에 갔을 때는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했지만 몇 년 전부터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그럼 너 혼자 운영하는 거야? 네.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그럭저럭 괜찮아요. 순자는 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혼자 견뎌냈다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온 거니? 설마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카페 사정이 좀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었고 임대료도 올라서.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져서 왔어요.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은 기뻤지만 힘든 일 때문이라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올 거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10년 만에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우가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안을 들여다보다가 순자와 젊은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가게 문을 왜 닫았어요? 순자는 급히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상호 씨. 이 애가 제 딸 미영이에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상호는 깜짝 놀라며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 그럼 이분이 그 유명한 미영 씨군요.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미영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미영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꾸면 젊은 층이 다시 찾을까요? 순자는 상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딸과의 재회 순간에 왜 시장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 씨,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미영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상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멀리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부산에서 카페를 하면서 느꼈는데 요즘 젊은이들도 진짜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찾거든요. 순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딸인 미영이도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 바꾸는 것보다는 전통은 지키면서 조금씩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호는 미영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자도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미영이를 많이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고향시장은 기억보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빈 점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남아있는 가게들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했습니다. 한때 북적거렸던 골목길은 이제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시장이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산하지 않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대형마트에만 가니까 우리 같은 전통시장은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모녀는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으며 어릴 적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미영이 어렸을 때 자주 갔던 문구점은 이미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바랜 임대 안내문만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색연필 사달라고 조르던 문구점이죠? 김할아버지가 항상 사탕도 하나씩 더 주셨는데. 맞아. 김할아버지가 운영하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문을 닫았어.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셨거든. 미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활기찬 목소리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지금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기 생선가게도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네요. 김 사장님도 요즘 고생이 많으셔. 손님이 줄어서 진열할 생선 종류도 많이 줄였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상호가 몇 명의 상인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어제 미영이를 만난 후 밤새 고민한 끝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상호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 미영 씨, 마침 잘 만났네요.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상호 씨? 어제 미영 씨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는데 혹시 우리 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상인회에서 정식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자신도 부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저요?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저도 사업이 잘 안 돼서 고향에 온 건데요. 그래도 젊은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저희도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미영 씨는 카페 운영 경험도 있고 요즘 트렌드도 아시니까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상호의 제안에 함께 온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숙자는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고, 반찬 가게 최영수도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가게에 아예 안 와요 라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부산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처지라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카페 운영이 어려워서 고향에 온 처지인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0년 전 이곳을 떠날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한번 제대로 둘러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다만 저희는 정말 간절해요. 상호는 미영이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했습니다. 시장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매달 빈 점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오후에 미영은 혼자 시장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각 가게마다 나름대로의 특색과 정성이 있었지만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진열 방식도 구식이었으며 무엇보다 홍보 방법이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게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였는데 다른 가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간판에 밝은 조명, 그리고 가게 앞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는 작은 팻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손님들이 실제로 몇 명 앉아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미영이 주문을 하자 젊은 사장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관광객이세요? 떡볶이 가게 사장 정민호는 30 초반의 나이로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손님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순잔의 국밥집 딸이에요. 부산에서 살다가 잠깐 내려왔어요. 아, 순자 사장님 따님이시군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데. 자주 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작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민호는 떡볶이를 정성스럽게 만들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갔고 고춧가루의 매콤한 향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상인분들이 저희를 좀 이상하게 보셨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장사하냐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친해졌죠. 특히 순자 사장님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장사는 어떠세요? 젊은 손님들이 실제로 많이 오나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SNS로 홍보도 하고 배달앱도 활용하니까 젊은 손님들이 제법 찾아와요. 특히 주말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민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설명했습니다.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고 떡볶이 사진과 함께 시장 소개 글들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민호의 말에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충분히 현대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가게들도
이런 방법을 써보라고 제안해 보셨어요? 네, 몇 번 얘기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고 인터넷은 더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저희만 따로 하고 있어요. 민호의 대답에서 미영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누군가 도와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둘러보며 느낀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엄마, 저 시장 일을 도와보려고 해요. 정말? 그럼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딸이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네. 부산 카페는 잠시 휴업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사정이 어려워서 정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미영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부산에서의 생활이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꿀 생각이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젊은 사람들도 알 수 있게 알리는 거죠. 호씨 떡볶이 가게처럼요. 전통의 맛과 정성은 그대로 두되 포장이나 홍보 방법만 현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영은 오늘 본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무작정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좋은 것들을 살리면서 접근성만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SNS니 인터넷이니 하는 것들 말이야. 순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엄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상호 아저씨나 다른 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하면 돼요. 미영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순자도 조금씩 용기가 났습니다. 변화가 무서웠지만 딸과 함께라면 해볼 만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상인의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상호는 미영의 제안을 상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요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순자와 미영도 함께 참석했는데 미영은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영 씨가 우리 시장을 도와주실 의향을 보이셨습니다. 상호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과일가게 이숙자는 반가워했지만 생선가게 김대식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분이 도와주신다니 좋긴 한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김대식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사해온 터라 변화에 대해 보수적이었습니다. 미영은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잔의 국밥집 딸 미영입니다. 먼저 1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서 죄송합니다. 미영이의 정중한 인사에 상인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순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진짜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찾아요. 다만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죠. 그럼 우리를 알려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반찬가게 최영수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리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가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미영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부산에서 성공한 전통시장들의 사례와 민호의 떡볶이 가게 인스타그램을 출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가게의 특색을 살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시장 전체의 통합 계정도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신기한 듯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워 보이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휴대폰으로 전화 받기도 버거운데. 이숙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진 찍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글 올리는 것도 함께 해봐요. 어려우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있고요. 미영의 말에 상인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김대식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래서 정말 손님이 늘어날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같은 곳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김 사장님 생선 정말 신선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김 사장님 가게에서 사간 생선으로 엄마가 끓여주신 국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분명 관심을 가질 거예요. 미영의 말에 김대식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생선에 대한 자부심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어차피 지금처럼 가다가는 다 망할 판이니까. 상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영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각 가게를 다시 한번 꼼꼼히 둘러보며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순자의 국밥집은 사골 우린 진한 국물이 자랑이었고, 이숙자의 과일 가게는 당도 높은 과일 선별 노하우가 뛰어났습니다. 오후에는 민호와 함께 시장 전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계정명은 우리 동네 전통시장으로 정했고 프로필에는 시장의 역사와 특징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은 뭘로 할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네 국밥집으로 하죠. 제일 익숙한 곳이니까. 미영은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딸이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어색해했습니다. 얼굴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사람이 나와야 더 정감 있어 보여요. 미영은 어머니가 국물을 끓이는 모습, 정성스럽게 국밥을 차리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국밥의 모습도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습니다. 와, 이렇게 찍으니까 우리 국밥이 완전 다르게 보이네요. 순자는 사진 속 자신의 국밥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음식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사진과 함께 글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의 20년 국밥 인생과 새벽부터 끓인 진한 사골 국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해시태그로는 전통시장, 국밥, 사골 국물, 정성 등을 달았습니다. 첫 포스팅을 올리고 나자 민호가 자신의 계정에서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의 팔로워들이 하나둘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좋아요가 10개나 됐네요. 순자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대학생 커플이었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본 그 국밥집 맞나요? 네, 맞는데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미영이 직접 나서서 응대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전통시장 국밥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젊은 커플은 국밥을 주문했고 한 입 맛본 후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싶어서요. 순자는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국밥을 SNS에 올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하루의 성과를 어머니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다른 가게들도 촬영해 볼게요.
정말 신기해. 우리 국밥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어. 순자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새로운 시도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장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매일 다른 가게를 방문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이숙자의 과일 가게에서는 달콤한 딸기를 고르는 노하우를, 최영수의 반찬 가게에서는 손맛 가득한 김치 담그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각 가게마다 고유한 매력이 있었고 미영은 그것들을 하나씩 발굴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상인들도 점차 카메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미영아, 오늘 또 젊은 손님들이 왔더라. 인스타그램 보고 왔다면서 딸기 한 박스나 사갔어. 이숙자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SNS를 보고 찾아오는 대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과일을 한두 개씩만 사던 젊은 손님들이 박스 단위로 구매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정말 달다고 하던데요. 라며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네요. 숙자 이모 과일 정말 맛있으니까 당연해요. 손님들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달고 신선한 딸기는 처음 먹어본다면서 연신 감탄하더라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이숙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문제요? 그 학생들이 계속 사진을 찍더라고. 과일도 찍고 가게도 찍고 심지어 나까지 찍으려고 하더라니.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다른 어르신 손님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어제는 한 할머니가 요즘 젊은이들은 뭘 그렇게 찍어대냐며 투덜거리시더라고. 미영이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였습니다. SNS 홍보가 성공하면서 생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증샷 문화와 기존 손님들의 조용한 장보기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네요. 젊은 손님들에게는 사진 촬영 에티켓도 함께 안내해야겠어요.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가면 안 되죠. 그래, 그렇게 해줘. 손님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기존 단골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면 곤란해. 미영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때 김대식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화가 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이거 좀 봐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김대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미영이 올린 자신의 생선가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신선한 생선들을 정리하는 김대식의 모습과 함께 30년 경력의 생선 전문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댓글창이었습니다.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냄새날 것 같아서 가기 싫다. 요즘에도 이런 데서 생선을 파나. 대형마트가 훨씬 깨끗해 보인다.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곳에서 회 먹으면 배탈 날 것 같다는 악성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욕먹으려고 SNS 하는 건가요?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해 왔는데 이런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김대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평생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수산시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고른 신선한 생선들, 손님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생선가게 특성상 비릿한 냄새나 얼음물 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었지만 사진만으로는 그런 맥락과 김대식의 정성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편견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사진을 찍을 때나 글을 쓸 때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했어요. 신중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생선가게는 원래 이런 거거든요. 바닷냄새도 나고, 얼음도 녹고, 손도 차가워지고. 그런데 그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김대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수와 이숙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알아요? 대형마트에서 포장된 생선만 보다가 진짜 신선한 생선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김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런 식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괜히 시작해서 우리만 망신당하고 30년 쌓아온 신뢰까지 무너뜨리네. 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우리 보고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김대식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왜 젊은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나라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미영 씨, 좋은 의도였던 건 알겠지만 결과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영수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김대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뒷모습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순조롭게 시작된 것 같았던 프로젝트에 큰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상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장 내부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김 사장님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마음이 상하신 거지 미영이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이숙자가 위로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대식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굉장히 의기소침한 채 어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도 풀이 죽어 있었고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김 사장님이 완전히 화를 내셨어요. 괜히 나서서 상인분들만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순자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미영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처음 하는 일인데 모든 게 다 잘 될 순 없잖아.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배워가는 거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지. 순자는 딸을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 것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사장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그분이 화를 풀지 않으시면 다른 분들도 다시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미영은 앞으로의 걱정까지 쏟아냈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고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그리고 김 사장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떤 방식이면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구나. 어머니의 조언을 들은 미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대식을 찾아갔습니다.
생선가게는 새벽부터 분주했지만 김대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무뚝뚝하게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고 미영이 다가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미영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식은 여전히 생선을 정리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우리 같은 생선 가게는 SNS 같은 거 안 어울리니까.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추려고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생선가게만의 특별한 매력과 김 사장님 정성을 제대로 보여드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매력이 뭔데요? 생선가게는 그냥 생선가게일 뿐이에요.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김대식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조금의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사장님이 새벽마다 직접 수산시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고르는 신선한 생선들, 그리고 30년 경험으로 손님에게 회를 떠주시는 솜씨요. 이런 스토리와 정성을 제대로 보여드리면 젊은 사람들도 분명 이해할 거예요. 미영은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완성된 생선 사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 경매 현장부터 생선을 손질하는 과정까지 전체 스토리를 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김 사장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할게요. 미영의 진심 어린 말에 김대식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튿날 새벽 4시 미영은 김대식과 함께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산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경매사의 빠른 구령소리와 상인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저 광어 눈이 얼마나 맑은지. 그리고 저 도미는 비늘의 윤기가 흘러넘치잖아요. 김대식이 생선을 고르며 설명하는 모습을 미영이는 자연스럽게 촬영했습니다. 그의 까다로운 눈과 30년 경험이 녹아든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지나치는 생선도 김대식은 유심히 살펴보며 최고의 것만 골라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아세요? 경험이죠. 비늘 색깔, 눈의 맑기, 아가미 색까지 다 봐야 해요. 손님들이 드실 거니까 정말 신선한 것만 가져가야죠. 가게로 돌아와서는 생선을 손질하는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김대식의 능숙한 칼놀림과 정성스럽게 썰어지는 생선회의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균등하게 썰어지는 회 한 점 한 점에서 장인의 혼이 느껴졌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다르네요. 정말 멋있어요. 미영의 감탄에 김대식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자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신선해 보인다. 회 떠는 솜씨가 예술이다. 이런 장인 정신이 있다니 몰랐다. 꼭 가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이렇게 정성을 다하시는구나.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신선함이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죠?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좋네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는 것 같아요. 김대식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미영이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예쁜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가게만의 스토리와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미영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각 상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최영수의 반찬 가게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배운 40년 전통의 김치 레시피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최영수의 말과 함께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숙자의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특별한 방법과 계절별 과일 보관법을 공개했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달고 맛있는 과일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숙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점차 시장을 찾는 젊은 손님들이 늘어났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상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되살아났고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그냥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숙자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소중한 일이었는데 제가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미영도 뿌듯했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카페를 운영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호가 미영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미영 씨,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시장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전통시장 사례로 선정됐다고 하네요. 지원금도 추가로 나온다고 하고요. 정말요? 그럼 시장 환경 개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기존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미영 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손님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졌고 상인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이룬 것 같아요. 그러게. 미영이 내가 돌아와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 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뿌듯해했습니다. 10년 만에 함께한 이 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달이 흐른 어느 날 미영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에서 운영하던 카페 건물주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터라 미영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미영 씨, 카페 언제 다시 여실 거예요? 새로운 임차인이 문의를 해서요. 임대료도 올려서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냥 정리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고향에서 지낼 예정이거든요. 정말요? 그럼 보증금 정산하고 남은 물건들 처리해야죠. 언제 올라오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몇 년간 공들여 만든 카페였지만 이상하게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그때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전화였니? 표정이 좀 이상하네. 부산 카페 정리하는 일이에요. 이제 정말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순자는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후회는 안 해? 부산에서 내가 혼자 힘으로 일궈낸 곳인데. 얼마나 애썼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여기서 하는 일이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혼자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미영의 대답에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이곳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날 오후 상호가 평소와 다른 급한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큰일 났어요. 시에서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 우리 시장 바로 옆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해요. 뭐라고요? 미영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착공 예정이래요. 규모도 엄청나고 대형마트부터 영화관, 푸드코트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것도 우리 시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말이에요. 상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건설 예정지 지도와 상세한 시설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불안하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최근 SNS 홍보로 희망을 품고 있던 터라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게 다 헛일이 되는 거 아니야? 김대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손님들이 늘어나서 매출이 증가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SNS로 홍보한다고 해도 쇼핑몰의 편리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숙자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정보부터 파악해 봅시다. 제가 시청에 가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미영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즉시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복합 쇼핑몰 계획이 확정된 건가요? 아직 최종 승인은 안 났지만 시의회 통과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시 차원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의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럼 전통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존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서로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하지만 공무원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전통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통시장 지원 정책 같은 건 없나요? 기존 지원 정책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미영은 실망감을 감추며 시청을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지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넓은 부지에 이미 공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상인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모인 상인들의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희망에 찬 얼굴들이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무리 젊은 손님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쇼핑몰을 어떻게 이기겠어. 에어컨도 빵빵하고 주차장도 넓고 모든 게 편리한데. 이숙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젊은 사람들도 결국 편한 곳으로 갈 거야. 최영수도 포기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우리만의 차별화된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해요.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차별화라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가격도 못 따라가고 편의성도 떨어지고 주차장도 없는데. 김대식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가격이나 편의성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쇼핑몰에 없는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게 뭔데요? 상호가 물었습니다. 사람의 정성과 이야기요. 그리고 진짜 경험이요. 미영은 지난 2달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젊은 손님들이 진정으로 감동받은 것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상인들의 정성과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걸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까요? 상호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면 더 특별하게 만들어야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쇼핑몰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야 해요. 미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경험 말이에요? 요리 체험 클래스는 어떨까요? 김 사장님이 직접 회 뜨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최 사장님은 전통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상인들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숙자 이모는 정말 맛있는 과일 고르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엄마는 진짜 사골 국물 우리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요? 김대식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쿠킹 클래스가 엄청 인기거든요. 하지만 진짜 전문가한테, 그것도 30년 경력의 장인한테 배울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미영은 부산에서 본 성공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차별화에 성공한 전통시장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단순히 요리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인생 이야기와 철학도 함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진정성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상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해 보이던 아이디어가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시설도 새로 갖춰야 하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짜야 하고, 상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SNS 홍보로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니까 더 큰 프로젝트도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미영은 시청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했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미영은 밤새 작성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들고 시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통문화체험센터로의 전환 방안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통문화체험센터로 시장을 특화시키겠다는 계획이네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과장은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복합 쇼핑몰과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로 차별화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진정성 있는 전통 문화 체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산 규모가 꽤 크네요. 하지만 성공하면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일단 내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일주일은 미영과 시장 상인들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상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 씨, 승인 났어요. 예산도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배정됐어요. 정말요? 5억이에요. 시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상인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들 환호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기적처럼 새로운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석 달 후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대식은 바다에서 식탁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수산시장 견학부터 생선 고르는 법, 회 뜨는 기술까지 전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생선에는 단순히 생선을 써는 게 아닙니다. 생선의 결을 이해하고 칼의 각도를 조절하고 무엇보다 정성을 담아야 해요. 김대식의 설명에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영수는 엄마의 손맛 김치 교실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배운 전통 레시피를 전수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배추를 담그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는 거예요. 이숙자는 과일 소믈리에 되기 프로그램을, 순자는 진짜 사골 국물의 비밀 클래스를 운영했고 모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장 한 달 만에 예약이 석 달 후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개장 2달째 되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수에게서 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내려갈게요. 시장이 많이 유명해졌다면서요? 아이들도 할머니 만나고 싶어 해요. 10년 넘게 뜸했던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순자는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 오빠가 정말 올까요? 이번에는 올 거야. 목소리가 달랐어. 오후 3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민수와 그의 아내 효주, 그리고 7살 아들 준호와 5살 딸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손자,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들을 실제로 안아보니 꿈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효주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효주야.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 민수야, 많이 바빠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자주 못 내려와서. 고모다. 준호가 미영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화상통화로 몇 번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서연아, 고모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미영은 조카들을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시장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면서요? 효주가 주변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미영이가 돌아와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내 동생 미영이가 정말 대단하네요. 민수도 놀라며 여동생을 다시 봤습니다. 오빠,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는 체험 프로그램 구경해 볼래요? 미영은 가족들을 시장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김대식의 생선회 체험장에서는 민수가 직접 회를 떠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와, 아빠 진짜 못해. 준호가 깔깔거리며 웃자 모두들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숙자의 과일 가게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과일을 고르고 맛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딸기 정말 달아요. 서연이 행복하게 웃으며 딸기를 먹는 모습에 순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순자의 국밥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국물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효주가 감탄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끓인 보람이 있네. 효주도 배워갈래? 네, 꼭 배우고 싶어요. 민수는 조용히 국밥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자주 못 내려와서. 괜찮아. 이제 미영이도 돌아왔고 너희들도 이렇게 와주니까.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걸 내가 만들어낸 거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상인분들과 함께 한 거죠. 그래도 시작은 내가 했잖아.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는 진심으로 여동생을 칭찬했습니다. 이튿날 일요일, 민수는 시장에서 열리는 체험에 조금 더 참여하고 점심을 먹은 뒤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올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저도 이런 의미 있는 일하시는 모습 자주 보고 싶어요.
정말?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약속해요. 그리고 미영아, 정말 고맙다. 내가 돌아와줘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오빠야말로 와줘서 고마워요. 가족들을 배웅하며 순자와 미영은 서로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고모, 다음에 또 올게요. 준호와 서연이가 차창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시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활기찬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렸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완전한 것 같아요. 그러게. 가족도 모이고 시장도 살아나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10년 전에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변화를 원할 때 받아주지 못해서. 엄마, 내가 집을 나갈 때까지 몰랐어. 변화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거라는 걸 말이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변했어요. 우리 모두 변했지만 사랑만은 그대로예요.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돌아와줘서. 그리고 엄마한테 진짜 변화가 뭔지 가르쳐줘서.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은 고요했지만 내일이면 또다시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순자와 미영은 서로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때로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